손흥민 100호골 넣은 뒤 1400억 손흥민 이적 합의, 랩이 만족스런 합의에 어지커락.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달성한 손흥민, 토트넘 사진, 이 곧장 101호 골을 넣을지 관심을 끈다. 토트넘은 오는 15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본머스와 2022-2023 EPL 31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리그 8호 골이자 EPL 통산 101호 골이 된다. 손흥민은 앞서 지난 8일 브라이턴전 토트넘 2에서 1승에서 득점포를 가동해 EPL 통산 100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페널티 아크 왼쪽 부근에서 전매 특허 오른발 가마차기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EPL 통산 100골은 손흥민에 앞서 33명만 달성한 대기록으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다. 몰아치기에 능한 손흥민이 앞으로 남은 8번이 정규리그에서 몇 골을 더 넣느냐에 따라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다. 현재 리그에서 7골 4도움을 올린 그가 남은 경기에서 3골을 더하면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7시즌 연속 EPL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된다. 또 4골을 더 넣으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 103골을 넘어 디디에 드로그바 104골과 통산 득점 공동 31위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본머스전에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참관해 손흥민의 기량과 컨디션을 확인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달 영국 등 4개국의 유럽파 국가대표를 차례로 점검하는데 그 첫 시작이 손흥민이다. 다만 클린스만 감독은 일정 등의 문제로 황희찬, 울버햄프턴, 위 경기는 직접 관전하지 않는다. 2. 해준 게 얼만데 손흥민 파는 건 완전 미친 짓. 낯선 부진에도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30일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16일 한국 시간 토트넘 출신의 데런 벤트는 구단이 손흥민을 파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라고 전했다.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꾸준히 성장했다. 첫 시즌 적응에 애를 먹었지만 위기를 이겨내자 강해졌다. 매 시즌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2019에서 20시즌부터는 2시즌 연속 리그 10에서 10,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달성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냈다. 지난 시즌엔 절정에 다다른 활약을 펼쳤다. 페널티킥 득점 없이 23골을 몰아쳤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자연스레 기대감이 더 커진 올 시즌. 손흥민은 예상과 다르게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 강해진 상대 견제와 다소 맞지 않는 전술 속에 득점포 소식이 뜸하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리그 21경기에서 4골에 그쳤다. 이 중 3골은 레스터시티와의 한 경기에서 나왔다. 골을 넣은 경기가 2번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범위를 공식 대회 전체로 넓혀봐도 30경기 8골. 마찬가지로 몰아치기 득점이 나왔고 실제 골 넣은 경기는 4경기뿐이다. 손흥민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는 위화함을 드러냈다. 그는 AC 밀란전 이후 최근 토트넘 몇몇 선수에게 보이는 모습은 확실히 충격적이다 라며 손흥민을 언급했다. 오하라는 도대체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되물은 뒤 이 점만 못하다. 말도 안 된다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적설도 흘러나왔다. 리버풀, 아스톤 빌라 등에서 활약했던 스탠 콜리모어는 손흥민을 향해 잉글랜드에서 기량과 명성이 검증된 선수다 라며 더 증명할 게 남았는지 모르겠다 라며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등 해외 이적 가능성을 점쳤다. 벤트는 손흥민 이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토크 스포츠를 통해 완전히 미친 소리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5년 손흥민이 온 뒤 그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해리 케인, 살라, 제이미 바디, 사디오 마네뿐이다 라며 꾸준하고 뛰어났던 손흥민의 경기력을 말했다. 3. 선 영혼의 파트너, 토트넘 진패, 새 감독 오고 얘기해. 손흥민 영혼의 파트너 운명은?
영국 매체 90MIN은 15일, 해리 케인은 토트넘 호스퍼의 감독이 결정되면 자신의 거취 결정에 나설 것이다, 고 전했다. 이어 토트넘 역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 케인에게 계약 연장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다, 고 덧붙였다. 케인은 토트넘의 핵심 자원이지만 이적설도 제일 많은 선수이기도 하다. 이유는 우승 갈망이다. 케인은 트로피를 손에 넣길 원한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케인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다면 떠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토트넘은 케인과 2024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붙잡기 작전에 돌입했지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케인에 대해서는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 등이 적극적이며 러브콜을 보낼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 임명되면 그 이후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4. 한국 축구에도 반가운 이강인, 이적설. 수많은 월클 키워낸 명장 있다. 골든보이 이강인, 22 마요르카, 위 에이전트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구단을 방문했다. 직접 찾은 구단은 잉글랜드 명문 맨시티와 아스톤 빌라. 한국 축구대표팀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명장인 펩 과르디올라, 52 맨시티, 우나이 에메리, 52 빌라가 이끄는 팀들이기에 실제로 이적이 이뤄질 경우 이강인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는 13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에 맨시티, 빌라 구단을 방문한 사진을 업로드했다. 한국 축구팬들의 관심도 뜨거워졌다. EPL은 수년 전부터 이강인과 연결됐던 무대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도 EPL 이적설이 터졌다. 현지 매체들도 가리도의 행보에 관심을 가졌다. 전날 13일 스페인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강인과 앞대 에잘줄리, 오사수나, 위 에이전트 가리도가 영국에 있다. 앞으로도 이적 협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전했다. 불과 하루 만에 가리도가 맨시티, 빌라를 방문했다. 풋볼 에스파냐도 에잘줄리의 에이전트 가리도가 영국에 있다. 며 가리도는 올 시즌 EPL이 관심을 받는 이강인의 에이전트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강인은 올 여름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고 설명했다. 가리도가 찾은 맨시티와 빌라는 EPL을 대표하는 명문구단으로 꼽힌다. 맨시티는 수년간 EPL 정상을 차지한 빅클럽이고 월드클래스 선수들도 보유 중이다. 빌라는 우승권 전력을 갖춘 건 아니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클럽이다. 두 구단은 공통점도 많다. 팀 전력 보강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있다. 또 세계적인 명장으로 꼽히는 과르디올라, 에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감독 모두 스페인 출신 지도자인데다가 월드클래스를 여러 지도한 경력이 있다. 리오넬 메시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 폭풍 성장했고 현재 괴물 엘링 홀란이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하고 있다. 에메리 감독도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아스날, 잉글랜드 등을 맡으며 유명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강인에게도 같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 벌써부터 마요르카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지만 아직 22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수치상으로도 이강인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적시장 전문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지난해 6월 이강인의 몸값 600만 유로, 약 85억 원에서 그해 11월 5개월 만에 1200만 유로, 약 175억 원으로 뛰었다. 현재 이강인의 몸값은 1500만 유로, 약 215억 원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강인의 대표팀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59, 신임 대표팀 감독도 적극적으로 이강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손흥민, 30일 토트넘, 황의조, 30일 FC 서울 등 현 대표팀 핵심들이 30대를 넘겼다는 점에서 이강인의 성장은 반가운 일이다. 소속팀에서의 성장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현지 매체들도 이강인의 성장을 위해 이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나왔다. 풋볼 에스파냐는 어린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은 스타로 성장할 재능이 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측면에 배치하지만 이강인의 성장을 위해선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 자신에 맞지 않은 역할을 받으면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 시즌 이강인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출전했다. 하지만 원래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어야 더욱 좋은 선수로 성장한다고 강조한 것이다.